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한결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이 현황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식약처는 이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 광고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번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라고 해요. 그 실시한 결과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반복하는 그런 업체들을 232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5일 만에 적발한 개수고요. 와, 이제 네.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주요한 위반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57.8%고요. 그리고 질병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28.9%고요. 다음으로 많은 게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좀 혼동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이 한 5.2%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꼭 좀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돈을 시키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인해서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우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항 제3호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판매자가 있다면은 26조 1항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부족한 어떤 영양소를 조금 보충해주고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그런 성분을 즉 기능성 원료를 주로 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식품인데 식약처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런 원료들에만 기능성 원료라는 것을 부여해주고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원료들이 있는 식품이다라고 해서 그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에 비해서는 일반 식품은 그냥 도라지다 그럼 뭐 폐에 좋다, 네. 결명자다 그럼 눈에 좋다. 예로부터 알려진 그런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진 그런 것이 일반 식품이라면은 그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처의 어떤 일정한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인하시는 것들이 뭐 관절 영양제, 네. 뭐 뼈 건강, 막 이런 것들 광고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것들 다 보면은 기능성 원료를 가진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가진 어떤 효과인데 보면 그냥 일반 식품을 가지고 그냥 건강기능식품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많이 어떤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판단을 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그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심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좀 들어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마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또 치료에 대해 이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의약품으로 조금 헷갈리게 광고하는 경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백하게 광고법 위반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과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역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1호 및 2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번에 식약처에서 점검을 하니까 가장 많은 것 다음으로 질병 예방 및 그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이 두 번째로 많았었습니다. 28.9%였는데요. 일반 식품인데도 감기 예방, 네. 뭐 치주염 예방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리통 완화라든지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고지혈증, 뭐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당뇨 영양제, 뭐 당뇨에 좋은 차, 폐 기능을 좀 개선해주는 차,
이런 것들 문제되고요. 치매 예방 이런 것도 문제됩니다. 어떻게 보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광고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는 더더욱 문제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어떤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지 않습니까? 의약품에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어떤 이제 처치 또는 예방 효과가 당연히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약품과 혼동되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들 보시는 것이 천연소화제 많이 보셨을 자주 겁니다. 보죠. 네, 네. 변비약 네.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당뇨 개선을 넘어서서 당뇨약이라고 표시하는 부분들도 많으시고 혈당 개선도 아닌 혈당약으로 표시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네. 것들 다 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아예 거짓된 광고나 뭐 효과를 부풀리는 이런 과장 광고의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주름이 방지된다, 피부가 이제 하얗게 된다, 아니면 모발 케어 등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효과를 가진 식품은 의약품 외에는 아예 없는 걸까요? 네, 사실 의약품만 유일합니다. 효과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런 광고들을 보면은 과장된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식품은 그런 효과가 낼 수가 없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은 그러한 어떤 기능을 일부 도와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약품이 아닌 이상 그러한 효과를 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4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주름 방지라든지 피부 미백은 잘 안 속습니다. 그 나이에 네.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믿어서 잘 안 속는데 모발 케어라든지 즉 탈모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속아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은 이게 국내 탈모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2021년도 기준으로 약 한 24만 명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발 케어 업계에서는 이제 병원 치료라든지 약을 타지 않고 자가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 네. 뭐 좀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1천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탈모와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있어도 완화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발모 효과는 절대 검증된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OX 퀴즈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시죠.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정답은 둘, 셋. 네. X입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엄연히 다른 말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치료나 예방 목적의 그런 의약품과는 다르게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의약품이란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약품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거는 저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하면 안 되는군요. 네, 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소비자 체험기 광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에 표시 이제 광고 사전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의료법도 그런데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표시 광고 사전 심의필 막 이런 거 이제 짧게 말씀하시는 그런 빠르게. 광고들이 있는데 다 사전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그런 광고가 있다면 이런 사전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OX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품 원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처럼 기재하면 안 된다. 제품의 원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처럼 기재하면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기재하면 안 네, 된다. 기재하면 안 됩니다. 네. 원재료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재료가 조금 들어간 식품이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이라고 광고를 한다면은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런 광고가 되고 부당 광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를 피해가는 법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광고를 본 것 같은데요. 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소비자의 리뷰나 이런 체험기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소비자를 현혹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내돈내산 리뷰 한 번씩은 보셨을 많죠. 거잖아요. 네. 많습니다. 해당 후기들의 그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작성한 뭐 글입니다라는 글을 안 쓰면은 소비자를 기만이 될 수가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 광고의 경우에는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리뷰 체험기를 통해서 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광고법에 위배될 8조 1항 5호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배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왜 못하게 하느냐,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여서 건전한 소비를 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데 저도 많이 속는 게 있어요.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 네. 후기를 보면은 뭐 신랑도 저도 키가 작은 편이라 아이가 걱정됩니다. 또래인 아이가 남들보다 못 컸다라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네. 뭐 땡땡땡이 그런 고민을 말끔하게 씻어줬습니다. 이런 네. 이제 후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 집중형 항상 일반 식품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복용했던 땡땡땡은 아이에게 자신감과 끈기를 가지게 해주었고 그 자신감은 성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혹하죠. 네, 혹하고 저도 지금 애가 어린데 저도 모르게 막 사게 되거든요. 집중력에 도움이 되나 보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붓기를 줄여줬다, 변비를 없애줬다, 뭐 탈모를 해결해줬다, 체중을 많이 줄여줬다, 담배를 끊게 줬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진실된 소비자의 체험기 같아서 나도 모르게 홀깃하게 되고 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이 원재료 효능을 그 제품의 효능처럼 이야기를 하는 제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재료로 만드는 제품인데 이게 왜 불법인지 조금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모두 다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에 해당됩니다. 네. 제품에 쓰인 원재료의 효능을 마치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것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식품들 모두 판매할 때 일반 식품으로만 이렇게 기재가 돼서 판매가 됐는데 사용한 원재료나 어떤 성분에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원재료의 효과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막 했어요. 일반 식품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절대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기능성 원료이고 적어도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라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식약처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서도 제품 원재료인 어떤 것을 광고를 막 하면은 당연히 기만이고 많은 것들이 이제 여성 어떤 이제 영양제에 아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연. 요즘 많이 네, 많습니다. 봅니다. 아연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암 작용을 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 줄 써놓고 마치 그 무슨 여성 어떤 영양제가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광고를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다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앞에서 본 영상에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변호사님. 네. 원래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첨가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독약 무첨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당연한 말을 써놓은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식품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원료인데 뭐 땡땡땡 무첨가라고 적어놓으면 마치 내 제품만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의 좀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고요. 식약처에서는 이제 매년 고시를 합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이제 광고 내용의 기준이라는 고시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몇 가지가 나열이 돼 있어요. 몇 가지를 들고 와봤는데요.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나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광고하는 것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차 식품 있지 않습니까? 차, 다과류, 아, 네. 커피, 김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는 당연히 색소 사용이 금지되죠. 커피에 무슨 까만 물을 탄다든지 고추장에 빨간색 어떤 물을 탄다든지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근데 무색소 이런 광고를 본 것 네, 같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어떤 땡땡 커피, 땡땡 녹차, 뭐 땡땡 김치 이런 광고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고 광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좀 많이들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건들도 막 생기는데요. 고춧가루를 이제 만들 때 고추를 갈지 않습니까? 네. 갈 때 생기는 그 고추 씨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고추씨를 막 집어넣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그런 고시가 있는데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씨에서 나오는 것 정도면 된다라는 이런 그 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 고춧가루는 고추씨를 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야 될 거를 그냥 광고하는 것 자체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이 식품광고법 위반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또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뜻 생각해서는 가벼운 경고 또는 이제 벌금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 식품이나 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런 범죄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처벌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년에 어떤 유명한 의사분도 이제 이거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계시고, 아, 네. 네, 최근에 어떤 유명한 뭐 정치인과 관련된 분도 이거 가지고 좀 곤욕을 치르시고 계시는데 사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을 위반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 1항 4호부터 10호까지를 만약에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처벌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경고라든지 벌금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취소, 뭐 등록처분 취소 이런 것들로 해서 행정처분은 많이 일어납니다만 이렇게 우리 형벌은 많이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식품 허위 광고를 피해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식품 부당 허위 광고 체크리스트입니다. SNS 광고 제품은 실사용기 찾아보기, 효능, 효과 지나치게 강조시 의심해보기, 질병, 질환, 치료 광고 식품은 구매하지 않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확인하기,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의심해보기입니다. 효능이나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것은 엄연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직접 섭취하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게 고르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